뜨거운 발표 잘 마무리해서 오늘의 성과가 온 나라의 펄스로 오늘 토론을 멋지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진행 절차와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정 토론자들께서 5분 이내로 지정 토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발표자들께서 발표 듣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비대면 토론이라서 청중이 안 계신 관계로 발표자들께서도 다른 발표자를 지목하셔가지고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경북대학교 김석호 문화원 원장님께서 첫 번째 발표하신 김한영 선생님 주제에 대해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원장 김석호입니다. 김한영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그 제목이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의 방향과 과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지금 선생님께서 쓰신 그 발표문, 이 부분에 대한 그 설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사실은 공감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론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논문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좀 보완할 점 이런 부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적었는데, 우선은 이제 이번에 우리 2회 한국공공은학회 학술대 주제 자체가 외래어 관련된 또 순화 관련된 이런 부분이라서 그걸 이제 이거 토론을 듣다 보니까 앞에 조금 다른 내용을 조금 적었는데, 근데 이 그 내용이 현재 이제 세계에서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에서 이런 어떤 자기 나라의 어떤 언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아주 일반화된 이야기들이라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이런 정책 중에 보면은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쉬운 공공언어 사용하는 이런 방향을 설정하고 있고,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국어를 보호하고 풍부하게 육성하는 그런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 두 가지 세계적으로 쓰는 이런 두 가지 언어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운동,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두 다를 다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언어 환경이 사실은 아까 전에도 발표하시는 분들은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게 그동안 역사적으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험난한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좀 언어 환경 자체가 피폐되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 또 실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어려운 한자 사용이라든가 일본어 사용이라든가 해방 이후에 많은 외래어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언어 정책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오늘 한국 공공은학회에서는 이런 학술대회가 상당히 의미 있는, 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이라든가 또 우리 자국어 보호 정책 이런 자체가 동시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발표자 연구를 보면은 이제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다 고민하고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논문으로 형태로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문 몇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쉬운 우리말 쓰기인데, 여기도 보면 쉬운 외래어 쓰기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소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쉬운 외래어가 아니고 익숙한 외래어가 아닌가. 실제로 시험한 결과는 익숙한 외래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익숙한 외래어라도 우리는 순화해야 될 말이 있으면 순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뭐 뒤에도 그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쉬운 우리말 쓰기와 연결되어서 쉬운 외래어 쓰기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익숙한 외래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의견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논문을 구성할 때 보면은 그 세대별로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60대 이하, 그 다음에 70대 이렇게 조사를 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사회학이나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60대, 40대, 50대, 60대, 그 다음에 70대 이렇게 계기적으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딱 60대 이상, 70대 이하 세대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사에서 그래서 이게 어떤 의도가 있지 싶은데 이유가 있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은 게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은 혹시나 60대 이상 70대 사이를 조사하면 또 다른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사하는 방법이 60대 이하는 온라인 조사를 했다고 나오고 70대는 이제 직접 그 면담 조사를 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왜 70대는 온라인을 못하고 이렇게 아까 그 주에서도 밝히고 했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면접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 이제 70대 표본을 면접 조사를 했으면은 60대 이하도 비슷한 수의 그 대상자를 통해서 면접 조사를 하는 게 사실은 자료를 균질하게 나중에 그 분석하는 데는 그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사연학에서는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유를 조금 더 명시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하고 쉬운 외래 정책 이게 같은 의미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쉬운 외래어 정책 이러니까 조금 생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쉽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섬세하게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순화 부분입니다. 근데 개선 대상 외래의 경우 평균 이해도가 비교적 낮게 나온 단을 제시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해도라는 측면에 대해서 김학의 선생님이 그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그 논리는 제가 동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쉬운 외래어 그러니까 익숙한 외래어 중에서도 사실 일본식 외래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레파스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크레용하고 크레파스 두 개를 쓰는데 크레파스는 일본에서 들어온 외래어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인 순화의 어떤 원칙을 본다면은 좀 순화되어야 될 용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쉬운 외래어라도 그걸 쉬운 외래라서 배치어두고 하니까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순화한다는 노력을 생각한다면 그런 어떤 그 말의 역사에 대한 말의 어원에 들어온 말의 어떤 그런 그 기원에 대한 것을 추적해서 실제로 고쳐야 될 수정해야 될 말들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문체부하고 국립국원에서 생활 모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하게 되면은 그 좀 의미 있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좋은 어떤 정책도 입안이 되지 않을까 마치 스웨덴에서 했던 방식처럼 스웨덴에서는 정부위원회에서 그런 사적인 모임을 통해 가지고 이런 쉬운 스웨덴 쓰기 운동 이런 걸 펼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 바람을 마지막에 적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주 핵심 쟁점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김학의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조글을 읽어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신 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것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쉬운 외래어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식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표현이 아니고 제가 임의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했는데요. 사실 이제 외래어 외국어의 구분 혹은 외래어 외국어의 정의에 대해서 이 발표문에서 다루질 않았습니다. 아까 발표 중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외래어 외국어의 그런 일반적인 구분보다는 일단 우리말로 쓰이고 우리말 안에서 발음되고 이런 걸 의문문적 외래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의미죠. 외국어라는 표현을 쓰지 않다 보니까 네, 흔히 외래어라고 했어요. 우리말 안에 충분히 들어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쉬운 외래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앞으로 논의를 좀 보완을 할 때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쉽다 어렵다 하는 게 좀 주관적이라는 표현이 될 수도 이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따옴표 표시도 하고 했는데 좀 이제 많이 쓰이는 용어도 아니고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조사 세대 구분은 10대, 20대, 30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세 번째 질문 해주시는 거하고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이제 그 조사 방법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정말 70대와 60대 사이에 어떤 뭐 계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분석을 하면서 좀 이렇게 색깔 표시를 했는데 거의 기둥과 같이 이렇게 70대는 빨간 기둥이 이렇게 쫙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논의를 하면서 60대 이하와 그다음에 70대를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제 그 근거를 실은 이 조사의 좀 근본적인 한계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게 학술 연구로서의 어떤 조사가 행해진 게 아니라 어떤 정책에서 참고를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좀 설계 부분이나 아니면 조사 방법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학술적인 영역에서 활용을 하기에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향후에 논의를 좀 보완을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국립국원에서도 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연구 용역을 최근에 했는데요. 2019년에 어려운 공공언어 진단 기준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와 이번 조사의 차이는 일단 단어 수 자체가 굉장히 이번 조사가 더 많고요. 그다음에 조사자 수, 표본 수도 이번 조사하고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금 더 일반인의 그냥 일반적인 인식을 넓게 보는 데에는 좀 유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런 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조금 조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세대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세심하게 설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과 쉬운 외래어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좀 쉬운 외래어 목록을 만든다고 해서 저도 좀 고민을 했던 것이 이것을 써도 된다, 써도 된다 이긴 하지만 쓰도록 권장을 하는 차원은 사실은 아닌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 정도는 쓸 수 있다. 혹은 우리가 이제 쉬운 우리말 쓰기를 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바꿔야 할 때 이거는 빼자라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논의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 6번째 질문에 대해서 쉬운 외래어 혹은 익숙한 외래어 중에서도 순화 대상이 있다,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 처음에 이제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해도가 높다면 당연히 다 쉬운 외래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대상에서 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한 100여 개의 목록을 추려서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도문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개선의 대상이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통계는 이제 정책의 참고가 될 뿐이고 역시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좀 살펴보아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어를 더 익숙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발표에서 이제 카드뉴스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홍보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감대 형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공공 언어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 그리고 공직자들이 정말 이제 우리말을 써야 하는 이유와 그 왜 이제 소통이 얼마나 안 되고 있는지 현실과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고 좀 공감대가 널리 형성이 되어야 이 정책이 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된다면 꼭 이제 국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대체어를 만들어내거나 하지 않더라도 다른 외국 사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민간에서도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움직임이 더 많아진다면 더 이제 더 새로운 좋은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새말 모임의 기대를 많이 걸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일단 새말 모임은 기존에 저희가 이제 수년 동안 말다듬기 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를 했고 양적으로도 이제 1년에 20개가 조금 넘는 그런 대체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도의 활동을 했었는데 새말 모임이 만들어지면서 좀 양적으로도 매주 2개나 3개를 다루다 보니까 많아졌고 유연성 측면에서도 조금 보완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말다듬기가 조금 이제 딱딱하고 내 생각에는 좀 보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비판을 받는 뭐 헤드셋을 통신 머리띠라고 한다든지 그런 한들이 나오기도 하고 했었는데 좀 다른 발표자에 대한 이제 토론문에서 봤는데 쓰담 같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게 이제 국어의 조어법에는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게 입에 잘 붙는다고 하죠. 많이 쓰고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면 순화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어떤 정답은 없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취지에 공감을 하고 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다면 정책이 더 발전하고 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하영 발표자께서 김덕호 토론자 발제에 대해서 주목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로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이따 자유토론 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규칙을 더 말씀드리면요. 모든 직함은 생략하고요. 발표자와 토론자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경 토론자께서 두 번째 서현정 발표자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배영한 우리 토론자께서 맡으셨는데 제가 잠시 촉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자 배영환입니다. 제 토론문은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대충 읽고, 또 뛰어넘을 부분 뛰어넘으면서, 토론에 임하려고 합니다. 이 발표문은 순환어 확산을 위해 카드뉴스에 주목하였고, 실제 카드뉴스를 작성해 본 결과를, 갑자기 김이 서려가지고 댓글방을 분석하여 카드뉴스의 효용성을 논의한 것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동안 순화뉴스에 대한 국어 순화에 대한 논의가 국어 순화의 정의 그리고 대상 그리고 정책과 그 방향 등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 논의는 국어 순화의 확산 방법에 집중해서 카드뉴스의 효용성에 대해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토론자는 발표자의 논지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단지 이제 제가 여기서 적은 것은 단순히 학술적인 이제 어쨌든 발표문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은 거지 이 카드뉴스 이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건 아닙니다. 단지 그냥 이 발표문에 대한 겁니다. 그동안 순화어에 대한 논의가 하는데 순화어를 일반인에게 어떻게 알릴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논은 제가 보기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럼 이런 걸 별로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먼저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순화어를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 자체 변화, 이런 문제, 이걸 왜 굳이 순화어로 하려고 하냐, 이런, 아까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방법과 효용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알리고 그것의 효용성을 또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건 굉장히 접근하기 이게 이제 약간 학문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요.
확산의 방법에 논의했다면 그것의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 발표문에서는 순화의 확산의 방법으로 카드 뉴스를 선택했고 그것에 대한 일종의 평가를 시도했습니다. 다만 왜 카드 뉴스가 순화와 확산에 적절한지 이제 4월 하고 나서 했으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왜 카드 뉴스를 굳이 그 순화와 확산으로 택했을까? 이제 그 사업의 목적은 이해가 되지만 이거를 글로 썼을 때는 이제 좀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효과나 효용성의 문제를 댓글로 판단해서 댓글도 흔히 얘기하는 히트가 아니구나. 그 댓글 히트라고 우리말 적절한 말이 생각 안 나네요. 댓글 조회수가 한 80개 뭐 이런 것인데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엔 그렇게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비판적으로 보면.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출발 자체에 지금 그런 의미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전체에 나온 이제 순화 또는 외래어 문제 중에서 도대체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분이 뭐냐, 이 둘을 또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런 문제가 전적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2008년인가 이봉준 선생님이 어떤 논문인가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저도 최근에 어떤 글을 읽다가 일단 외국어와 외래어를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고 외국어라도 새로운 외국어라도 일단 국어로 표기하고 사용되는 순간 외래어의 영역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의견이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외국어와 외래어를 딱 나누기가 정말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해놨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을 순화를 할 때 목록 선정의 우선순위를 어떤 것으로 둘 거냐 이제 이런 거는 여기서 이제 아마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만화 비슷한 이런 것도 그려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저는 어쨌든 한정된 목록이라면 시급성 꼭 먼저 해야 될 게 어떤 건가 이런 거에서 예전에 일본어투 순화어에서 이렇게 꼭 쓰지 말아야 될 것에서 이렇게 굵은 화살표를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145페이지에 아까도 이제 계속 부딪히는 문제인데요. 이제 표준국어대사전은 이제 거기에 임의적이라고 해서 꼭 그것만 기준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어쨌든 표준국어대사전에 이제 슬로건, 아킬레스건, 리사이클링, 가드레일 이게 왜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쨌든 시급성의 차원에서는 제 생각에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듬은 말인데, 지금 김하영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웰빙, 참사리, 순화는 순화어를 많이 했는데, 성공한 단어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순화어가 꼭 목적이 뭔지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그냥 연구하는 사람 또는 국립국어원이나 이 관계기관의 어떤 성과를 위한 순화어인데 진짜 이거를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갖고 정말 대체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 목표를 좀 분명하게 해서 언중이 이제 그러려면 언중의 용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쓸만하다. 이런 건 재밌네. 근데 저는 아까 플로깅에 대해서 김하영 선생님은 쓰담이라고 그러면 재밌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웃을 것 같다는 쓰레기 담기를 쓰담이라고 하면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관점의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좀 국어의 어떤 조합법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그거는 허용하기에 좀 남들의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또 젊은 분들은 또 이런 거를 흥미롭게 볼 수 있으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일 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새마을위원들이 했다고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또 셰프를 이제 여기서 주방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요즘
하도 셰프, 뭐 음식 뭐 하니까 이게 많아서 그분들 주방장이라고 하면 다 싫어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식 주방장 이것도 뭐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중국집 주방장도 근데 중국집 셰프는 또 이상한 것 같고 근데 또 이탈리아 식당을 주방장이라고 하면 아마 안 만들 것 같다는 그 음식을 안 만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다듬은 말에서 좀 고려해 볼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저 발표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한 거고요. 6번은 그냥 셰프, 여기 대상용어가 셰프라고 그랬는데 외래어 표현법 이게 근데 찾아보니까 아직 뭐 정하지는 않았는데 원래는 셰프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드 뉴스도 제가 이렇게 카드와 뉴스를 개별로 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근데 카드 뉴스로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배영환 토론자께서는 멀리 제주도에서 오셔서 그런지 더 알찬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서현정 발표자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 부족한 논의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좋은 지적과 의미 있는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말씀해 주시는 거에 공감하는 부분도 되게 많았고요. 먼저 의견 주셨던 왜 카드 뉴스냐라고 하는 것은 일단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 국어문화원이 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 언론사가 반드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서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언론사와 저희가 이제 협력을 해서 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현실적인 이유는 사실 그 카드 뉴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작의 용이성이 있습니다. 아주 전문성이 뛰어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좀 제작을 할 수 있는 좀 짧은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좀 있었던 걸 말씀드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상에 비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담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이야기 구성 방식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됐고요. 댓글에 대해서는 저희도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일단 저희가 조사하던 시점에는 80개여서 100개가 안 넘네 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일단은 저희 언론 관계자분께서 카드 뉴스에 댓글이 달리는 일이 별로 없다. 거의 없는 거에 비해서 이런 댓글과 대댓글이 이제 활발하게 달리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굉장히 이 사업을 저희가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참 소극적이셨다가 이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80개지만 이제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는 수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어쨌든 이 카드 뉴스를 끝까지 읽고 거기에 의견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효과라도 아주 일부지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문제인지 이것을 어떤 걸 기준으로 시급한 것인가를 또 같이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 의견 주신 것 중에 이제 호칭어 지칭어도 있었습니다. 이때 그 아가씨 서방님 하는 호칭을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좀 제안을 하셨죠. 누구 씨로 불러도 되고 이제 누구 고모로 불러도 된다. 이런 부분은 일단은 이때 보도하는 시기가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추석이다 보니 호칭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약간 의도적으로 또 넓은 의미에서 보면 결국 그게 이제 전통적인 호칭에 담겨있는 차별적인 인식과 편견을 드러내는 설명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넣게 됐고요. 미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일관적인 측면에서 조금 벗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좀 큰 주제 차원에서는 차별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고 편견, 결혼 문화에 대한 편견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고요. 이런 경우도 결국에는 누구의 관점으로 이게 정말 굉장히 지금 시급해서 넣어야 한다, 안 넣어야 된다는 당시에 누가 논의했느냐가 결국은 되게 좀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의견 주신 것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용어를 저희가 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로건, 아킬레스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만 한번 저도 찾아봤는데요.
슬로건에 다듬은 말은 표어이고 아킬레스건을 여기서 다듬은 말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제 치명적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발꿈치 힘줄을 뜻하는 아킬레스건도 있지만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라고 했을 때 치명적 약점이라는 일종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을 다듬음을 제시하고 있고 리사이클링은 재활용, 이제 가드레일은 안전손잡인데 이런 경우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긴 하지만 안전의 측면에서 이게 안전과 관련된 용어는 그 무엇보다 이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좀 더 다듬어야 한다, 좀 시급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런 게 정말 많은 관점과 되게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겠구나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앞서서 그 조사를 그 한글문화연대랑 같이 하셨던 조사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그 연령대별로 수용도 조사를 좀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것도 중요한 좀 좋은 자료가 되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그 다듬은 말에 대해서는 네, 같이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듬은 말이 적절하지 않았을 때 아무리 저희가 홍보를 해도 언중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질책만 받을 뿐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단순히 번역을 했다거나 그냥 우리말로 바꿨다 정도가 아니고 어떤 것이 정말 얼마나 용인되는지를 나름대로 그런 체계적으로 저희가 조사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자료 거대 자료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셰프 얘기하셔서 이렇게 요리사는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 요리사도 주방장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기는 한 것 같네요. 네, 셰프가 용인되고 주방장은 용인되지 않는 그 사회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깊이 있게 한번 좀 탐구해보는 그게 더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네, 카드뉴스 이 부분은 제가 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여러 선생님들의 같은 좀 좋은 제안을 듣고 싶고, 그러니까 결국엔 학술 용어도 바로 도입되기 전에 반드시 이런 우리말 쉬운 말로 소통하기 쉬운 말로 한번 먼저 만드는 이런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공감대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영상 제작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최영렬 토론자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멀리 강원도에서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의 최영렬입니다. 지금 보니까 제주도 대구보다는 제가 좀 가까운 것 같아서 조금 좀 줄이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받아서 토론을 하라고 했을 때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쉬운 우리말 쓰기 영상 제작 방안했을 때 그 제작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취지를 했는지 잘 몰라서 그냥 논문을 보고 논문의 내용만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의도되었던 그 발표 내용하고 좀 다르게 지금 추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만 보고서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었는데 지금 보면서 아까 영상을 만든 걸 보고 너무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상으로 해서 조금 제가 생각했던 바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2020년 쉬운 우리말 쓰기 제작 지원 사업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영상 제작 방안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물을 소개함과 동시에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고려됐던 방향을 소개함으로써 앞으로의 국어 순환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프로젝트들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론자 역시 발표자에게 논의하고 있는 방향성에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항목 선정에 관련된 겁니다. 이제 기존과는 다른 영상을 제작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과 다른 영상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KBS에서 나오는 안녕 우리말이라든지 MBC에서의 우리말 낚시나 이런 거와는 좀 다르게 구성을 하겠다는 이제 목표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되겠는데 그럼 거기에 사용하는 용어의 문제들 혹은 이제 거기에 나오는 어휘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다르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영상물을 제작한다는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표 1에 제시된 선정 항목을 애초 사업이 목적했던 방향성에 부합되는지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왜 52개를 선택을 했는지, 그게 선택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논의 내용에 따르면 선정된 항목들은 이전 방송에 다루지 않은 항목을 보인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논문을 보면서 다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말 나누기도 또 보고 했지만 우리말 나누기 꽤 많은 숫자. 이제 맨 앞쪽 부분에는 이제 두 개 비교하는 것이 돼서 뒤에 가서 이제 한 개씩 설명하는 것이 있었고, 이제 안녕 우리말 같은 경우는 뭐 김종민 그 팀군지 뭐 거기들이 나와서 뭐 하고 하던데, 김정민 그쪽은 한 4분 정도 되고 우리말 나누기는 한 1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분 정도면 참 좋다라고 하면서 그 시간에 대한 것을 고려하는데, 거기서 이제 딱딱 1분에 하나씩만 이렇게 하는데, 그럼 2분이면 몇 개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다가 하면서 하는데 이 항목들이 그것들을 다 뺀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거기 있는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용성의 문제를 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사업의 큰 목적 중 하나가 효용성이라면, 항목 선정 시 이전에 제작된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항목으로 제한할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 왜냐면 그걸 다 빼고 나니까 52개를 정하시는 것도 좀 힘드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현대에 나오고 있는 뭐 코로나19에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없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성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다른 항목이라 하더라도 그 중요성이 높은 경우라면 예상 항목으로 선정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나은 접근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나 사업의 방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발표제 선생님의 생각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정 항목의 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여 개인데, 이게 아까 저는 왜 이게 50여 개 이렇게 선정을 했나 했더니 가나다 순이더라고요. 저는 이걸 이제 영역별로 나눠서 이제 7개의 영상을 만든다면 이 7개 영상이 무슨 제목에 뭐가 들어갔다 이렇게 했으면 제가 이해가 팍 됐을 텐데, 가나다스로 대놓고 맨 앞에 또 K점 쭉 나오고 하니까 이게 제가 이해가 참 안 됐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영역당 50개가 다 동일하게 선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7개씩 해가지고 이 6개에서 뭐 이렇게 되면 뭐 42개에서 이렇게 해서 52개인지 이게 이제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일단 궁금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영역 간의 층위와 동일 영역 내에서 어휘가 가지는 특징에 대한 층위 등을 고려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K-팝이라든지 K-방역 등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휘인데, 이러한 항목들은 무조건적으로 개선 대상으로 지칭하는 것은 좀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왜냐면 외국에서 쓰고 있는데 우리 또 다른 거로 바꿔놓는다. 그래서 그게 예가 뭐냐면 이제 팔로잉이나 이제 팔로우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것, 또 딸린 것 이렇게 순환적이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있는 것들을 한국에서는 순화하는 것이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영역 내에서 속한 항목들이라도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중요도와 접근성에 따라 다른 층위를 논하여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대체어가 여기 순화라고 되어 있는데, 순화가 결정되는 어휘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높은 빈도로 사용되며 그 위상이 높으면 적어도 어려운 한자나, 여기서 또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보면 어려운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한자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통상을 그냥 항상으로 바꾸고 뭐 이런 별첨을 뭐 따로 이렇게 붙이기 뭐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게 과연 이게 어려운 한자인지, 예를 든다면 뭐 하나 제가 제일 이제 황당했던 게 뭐냐면 현충일 날 공문이 이제 위에서 내려왔는데, 취명 후 이제 묵념을 하라 이런 거예요. 취명이라고 하니까 이게 부치자에다 울린 명자니까 사이렌을 불러 울린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용어들을 쓴 어려운 한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대상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어렵다, 아까 김덕호 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렵다 쉽다는 기준이 너무 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지금 5분이 지났는데 그렇습니까? 3번은 읽어보시고 저한테 답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한된 시간 때문에 소중한 말씀을 많이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표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 발표문이 좀 미흡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좀 오해하신 부분도 있고 좀 이해가 어려우셨던 부분이 있는 걸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선 그 첫 번째 그 항목 선정과 관련해서 그 기존의 우리말 나들이라든지 안녕 우리말에 나왔던 항목을 배제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고려 요소로 삼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반면에 너무 자주 노출이 되면 오히려 필요도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덜 중요한데 너무 지나치게 자주 반복이 되는 것들은 좀 고려해서 제외를 시킨다는 의미로 기존의 영상들을 참고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반복이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의성이라든지 어떤 어려운 난이도, 이제 수용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항목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선정 항목의 층위가 사실 발표문에는 표로 좀 잘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서 아주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정렬을 그냥 1번부터 50번까지 했는데 우선 50여 개의 항목을 선정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연구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작 편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7편을 좀 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 7편에 그러면 내용을 어려운 외국어와 어려운 한자를 몇 대 몇으로 분배를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이제 협의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쉬운 우리말을 쓰자라는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이 한자어보다는 이제 지금 새로 들어온 외국에서 들어온 새로 들어온 말들을 좀 쉬운 말로 바꾸자라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제 그걸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이제 한자어는 좀 비중을 낮추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목록에 보면 어려운 한자어는 좀 비중이 적고 이제 어려운 외국어는 좀 더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요도나 이런 것들은 표현이 되진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항목 선정이기 때문에 영상이라는 건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전체의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그런 어휘들이 자연스럽게 서사 내용으로 녹여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소설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이제 중심 소재가 있듯이 이제 저희 항목 중에서도 꼭 바꿔 쓸 단어들을 우선순위로 먼저 정하였고요. 그것과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구성할 법한 항목들을 또 마련을 해서 그 항목된 것 중에서도 또 이제 시의성이라든지 뭐 빈도라든지 아까 실태조사 결과라든지 뭐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어렵게 느끼는 그런 항목들을 이제 중복되는 것들을 마련을 해서 어휘 목록을 선정한 것이 약 50여 개로 줄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실제 이 50여 개의 항목을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이야기를 대본 작성을 이제 저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연구팀에서 이제 대화 수준의 이제 발표문을 보여드렸듯이 이제 실제 대본처럼 저희가 이제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작가가 다시 한번 각색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 단계를 거쳤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보면 좀 이야기의 흐름상 저희가 이 항목을 좀 꼭 넣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좀 너무 어색하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제외된 것도 있고 반면에 조금 추가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영상에도 보여드렸듯이 꼭 바꿔 써야 하는 것들은 자막 처리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한 번 더 이제 이거는 정말 나도 좀 바꿔 써야겠다. 좀 이거는 너무 외국어가 좀 지나친 것 같다라는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표시를 하였고, 그다음에 뭐 너무 그냥 흔히 쓰는 이미지라든지 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굳이 자막으로 노출시키지 않고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방법으로 영상을 구성하고 항목 층위도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은 이제 시간 관계상 질문을 못 해주셨는데요. 이제 핵심은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좀 한계점이나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이었냐 이렇게 여쭤봐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누구나가 다 이제 여기 오늘 발표를 들으시면서 이제 질문하신 분들도 그렇고 발표하신 분들도 그렇고 누구나가 다 이해하신 부분인데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개몽과 이제 홍보를 할 것인데 그 내용을 삼을 때 어떤 내용을 삼을 것이냐. 그러니까 누구나가 쉽게 공감을 얻어서 정말 이건 어려우니까 쉽게 써야 돼라는 그런 수용의 측면으로서의 항목이나 내용을 선정하는 게 좀 가장 어렵다. 이제 아무리 실태조사 결과라든지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사실 국민 모든 우리 5천만 국민 한 명 한 명에게 다 물어보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을 참 얻기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감을 어떻게 얻어내는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주 반복되기는 하는데 그 대체요. 표현이 정말 잘 만들어져야 이런 사업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그 효과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